당신의 취향을 저격하는 음악방송. 스튜디오 음악당을 매주 빠짐없이 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케이크팝 구독하기. 두 번째, 좋아요 누르기. 부탁해요. 부탁해요. 야, 이제 겨울이에요. 사실상 초입이죠. 다들 어떻게 겨울날 준비 잘 하고 계세요? 오늘 뭘 준비해요? 준비해야죠. 뭐 겨울잠을 잔다든가. 겨울잠이요? 자연스러워서 진짜 준비할 뻔했어. 문풍지도 붙이고. 와, 오랜만이다. 문풍지. 제가 사람을 잘 안 만나는데 겨울 되면 그래도 좀 친구들이 좀 생각나는 것 같아요. 김희철 씨는 예전 같으면 이제 연말에 그냥 막 여기저기 방송하느라 그죠. 바쁜데 여기- 요새는 덜하죠, 그래도. 거의 처음으로 겨울에 저만의 시간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제 곡 작업 이런 것도 가사도 몇 개 쓰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하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음악당 하면서는 그동안 나한테 음악당 많은 가수분들처럼 소규모 공연 이런 것도 너무 해보고 싶어. 그래서 나중에 진짜 그럼 재밌겠다. 희철이가 여기 녹음하러 온 손님으로. 너무 어색해. 어. 누나 근데 나 음악 얘기하니까 너무 행복해 지금. 머릿속에서 막 구상이 되고 너무 행복하다. 그럼 지금 어차피 여기 이 제작 자체가 김희철 씨 사비 덕분에 다 만들어진 건데 이 정도 풍요로운 감정 누리셔야죠. 일단. 해당 뭐 10억씩 싸! 진짜 너무 고마워요. 저도 그래서 용기 내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진짜 이제 이거 발언했어요. 내년에 38살이니까 앨범 제목을 광땡으로 해가지고 38 이랬어. 빛나게. 아무튼 오늘은 이 겨울 시즌을 준비하기에 가장 적당한 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연습하시는 걸 잠깐 봤는데 장난. 정말 목소리가 하늘을 뚫고 저 우주까지 올라갈 기세의 목소리가 여러 차례 들렸습니다. 진짜 맞아요. 오랜만에 듣는 우리 옛날식의 이제 고음들. 볼 수 있을 그것도 겁니다. 곱하기 4. 근데 진짜 지금 들어오시나 봐. 지금 들어오시나 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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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형 여전히. 네, 알아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앉아야 되지? 여기 바닥에 앉으시면 돼요. 편하게 앉으세요. 붙잡고도 싶었지만 나도 결국에 그리워 네가 너무나 아무도 없어서 참 자, 정말 오랜만입니다. 우리 노을분들 우리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노을의 나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성호 형. 네, 안녕하세요. 노을의 전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우성. 전우성. 네. 네. 안녕하세요. 노을의 이상곤입니다. 고니 형. 안녕하세요. 노을의 강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성이 형. 야, 진짜. 안 그래도 우리가 들어오시기 전에 얘기하고 있었는데 내려오면 여기가 지하잖아요, 스튜디오가. 처음이었어요. 목소리가 정말로 녹음실을 다 뚫고 나와서 1층까지 걸어 올라오는 걸 들은 건 처음이에요. 민원 들어올 것 같은데요. 역시 또 드립으로. 드립으로 또. 예능감도. 우리 이나 누나는 노을 형들 본 적 있어요? 균성 씨랑은 연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작업도 저희 같이 한 거 아시? 예전 앨범에 네네네.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러니까 너무 예전 앨범이어가지고. 그때는 저를 인지하시기는 어려울 게 그때가 제가 몇 개 안 했을 때예요. 완전 지금 제 입장에서 와, 나 요번에 노을 노래 가사 썼어. 막 이게 믿기지 않았을 때. 누나 완전 어릴 때구나. 이거 완전 초창기 때. 베럴 투마로라는 곡인데. 그렇죠. 맞아. 순탁이 형은 노을 분들 처음 봐요? 아니 뭐 텔레비전에서 많이 뵀죠. 텔레비전에서 누가 못 봐요. 텔레비전에서는 전 대통령도 만났어요. 많이 뵀죠. 진짜 자주 뵙고. 노을의 앨범에 있어서는 어떻게 또 늘 그렇듯이 악평을 한 적이 그때는 있습니까? 노을이 한창 활동할 때는 제가 막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던 때가 아니었어요. 네, 이게 안 겹쳐요. 그 정도로 네. 정말 네. 진짜 오래됐어. 오래됐네요, 정말. 왜냐면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네. 그때 형님 2002년도 초죠? 2002년도 말.
아, 2000년도 말에다 내가 서울 막 오자마자니까 그때 붙잡고도 그 뭐 휴대폰 뭐 해가지고 그래 우리 옆에서 이 프로그램이랑 사실상 친척 관계예요. 저희가요. SK 네, 통신사. 그러네. 그렇죠. 그러네, 맞다. 거기 귀공자로 거기 왕자님처럼 데뷔를 하셨어요. 붙잡고도 싶었지만 나도 결국엔 넌 누구지? 그때 이제 막 벨소리나 라이브벨이라는 명칭에 아 진짜 옛날이다. 네, 그게 처음 나올 때 모델 역할까지 해주신 거죠. 맞아요. 네. 근데 그때는 저희가 너무 처음이어서 그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건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엄청 대단한, 엄청 크게 한 건데. 뮤직비디오에 막 김래원 형 나오고 박지윤 누나 나오고. 와 진짜 기억력 좋다. 우리 진짜. 와 진짜 기억력 좋아요. 누가 지윤 누나가 누가 킬러 아니었어요? 안 그러면 그랬나? 교통사고 나나 막 그랬던 교통사고가 것 같아요. 나요. 그죠 그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yeah. 17년이면 진짜 긴 시간인데. 그렇죠. 그 긴 시간을 멤버 교체도 없이 유지를 했는데 얼마 전에 브라운 아이드 걸스도 컴백을 했잖아요. 아 브라이드 걸스 벌써 컴백했어요? 네, 했어요. 근데 14년 차예요, 그 친구들이. 아 비결로서 얘기한 게 뭐냐면 자기네들은 비즈니스적인 관계이며 죽고 못 사는 관계가 아니다. 아, 그분들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네요. 비슷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치, 그치. 네네. 저희는 비즈니스 관계라기보다 그러니까 성향이 좀 많이 달라요. 개인적인 성격이나 취향, 뭐 취미 이런 건 다 다른데 노래를 들어보고 이 노래가 좋아 그런 거는 다 거의 다 똑같아요. 정말 놀라요. 이런 케이스는 오히려 처음 들어봐요. 뭐 오히려 사이는 좋은데 음악 취향이 다르고 타이틀곡 정할 때 싸우고 뭐 이래서 트러블이 생기지. 그게 어떻게 뭐 저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냥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궁합이죠. 우리도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어떤 노래가 좋니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트랙을 12개, 13개로 갖고 온 적이 있는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다 달라요. 와, 다 그러기도 힘들다. 전 이게 좋아요, 전 이게 좋아요 다 달라가지고 그냥 선생님께서 그냥 내가 할게 이래가지고 그게 빠르겠네. 그래서 그것도 예능이에요. 우리는 그것조차도 예능이에요. 그치. 이걸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균성 씨가 잘 통하는 멤버가 늘 바뀐다고. 워낙 다 멤버들의 그 성향이나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곤이 형은 술을 너무 좋아하니까 맞아. 사람들 뭐 같이 만날 때는 상곤이 형, 뭐 무성이 형은 운동을 되게 잘해요. 성호랑은 이제 뭐 뮤지컬이나 뭐 연극이나 뭐 이런 문화. 네, 문화 생활을 워낙 좋아해서 이럴 때는 이 멤버랑 저럴 때는 저 좋다. 멤버랑 이렇게 그래도 불만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맞아도 요새는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아무래도 나이가 더 어렸으니까 상곤이 형이 진짜 술 좀 좋아하고 그래서 많이 마셔갖고 엄청난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호 같은 경우가 차 안에서 책 보는 스타일이에요. 달팽이관이 좋네. 달팽이. 그래서 차에서 계속 책을 보는 스타일이었고, 근데 성호 씨 앞에 상곤이 형이 탔거든요. 그래가지고 상곤이 형이 술 많이 먹고 토가 이게 쏠린 거예요. 곤이 형이. 네. 그래서 이게 고속도로였잖아요. 고속도로에서 네. 이게 막 올라오니까 좀 더러운 얘기지만 창문을 열고 밖에다 토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니저 형이 놀래서 차를 갓길에 댔죠. 그랬더니 이미 성우가 이제 뒤에서 타고 가다가 뭐가 툭툭툭툭 창문을 열면 밖에 있는 바람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 몇 조각이 성우한테 튀었어요. 조각. 그 전에 정말 태어나서 그때가 평생에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남의 토를 쳐 얼굴에 맞은 적을 태어나서 생후 그게 한 번이 유일해요. 그때 이후로 제 뒤에도 안 앉아요. 그치, 그럴 수 있죠. 정말 트라우마. 네. 그러면 그 트렁크에 타고 가야지 그 정도면. 한 번 더 그러면. 우성이 형은? 우성이 형이 굉장히 가정적이에요. 형 결혼했어요? 결혼했어요. 오,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 두 돌 된 아기가 있지. 아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성이 형이 정말 가정적이고 다른 사람들 뭐 결혼 안 할 수 있다면 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우성이 형은 완전 다른 해라. 결혼 너무 좋다. 무조건 해라. 무조건 해라. 나만 할 수 없으니까 너네도 해라. 그게 아니라 진짜 좋아서 해라. 진짜 좋아서. 그렇다 보니까 너무 가정적이다 보니까 운동을 같이 못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가정적인 걸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라 뭐 집을 나오라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고 그래서 와이프한테 한번 물어볼게. 검사 맞는구나. 그러니까요. 와, 근데 진짜 좋은 형이다. 결혼이 좋아도 실제 생활이랑 다 그냥 아우 야 하지 마. 그 농담이 좀
인에 박힌 게 뭔지 있어요. 알고. 예. 아 그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진짜를 얘기해주는 형이 주변에 있는 게 생각보다 조금 주변 사람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끼치는 많이 것 줘요. 같아요. 네, 예. 아주 좋아요. 함께 있으면 즐겁고 아 이 사람은 이 세상 모두가 나에게 등을 돌려도 끝까지 남아주겠다. 또 몰라요. 형수님도 등 돌릴 수도 있어요. 형님. 심술꾸러기. 잘 항상 사랑해 주세요. 형수. 이렇게 되는 또 결론이.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노래 플레이리스트 제목은 과연 뭘까요? 저희 노래 플레이리스트 제목은 헤어진 그대가 떠오르는 밤에. 미야. 요거를 우리 우성이 형도 동의하셨나요? 어떤 이 헤어진 그대가 떠오르는 밤에라는 전 플레이리스트. 동의 저게 무슨 내용이죠? 저는 그것도 그냥 긁어부스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무슨 소리지 이건? 아 부질 없는 거라고. 의미 없다. 뭐지? 우리 이번 타이틀곡도 이별 노래거든요. 헤어졌는데 노래 부르는 거 부질없겠는데. 제가 저 이니어에서 아내분이 조종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바타처럼? 여보 나 잘하고 있지? 여보? 와. 우리 첫 번째로 녹음할 곡 네네. 힌트 좀 부탁드려요. 우리 희철이를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됐었던 연도에 2005년도. 2005, 6년도에 나왔던 저희 3집 타이틀곡입니다. 어? 와, 근데 김희철 씨는 기억력 엄청나네요. 그렇죠. 저거잖아요. 영어로 말씀드리면 괜한 말 했죠. 괜히 그랬죠. 프론트 파더. 네? 전부. 전부. 양재선 작사. 우와. 아, 네, 맞아요. 아, 잘 아시죠? 신기하게 작사가집을 기억을 한다니까 이 누나는. 내가 살아온 모든 행복을 더해도 우리의 짧은 날만 못하죠. 어떻게 잊을까요? 어떻게 견뎌낼까요? 아, 왜냐면 진짜 미쳤어요, 가사가. 그러니까 전부 너였다라는 표현 자체를 이거 제목 때문에 모든 것이 너였고 이런 얘기 하다 아 이거는 놓을 제목이 안 되라고 못 쓴 적이 제가 몇 번을 넘게 있어요. 왜냐면 너무 시그니처해서. 전부 너였다. 예, 이 말은 이전에는 없었어요. 저런 표현은. 근데 저희가 이 곡이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고 노래 말이 너무 좋아서 전부 너였다.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예. 야 진짜 최고예요. 제목도 굉장히 제목부터 멋있는데 끝났어. 사실 지금 13년, 14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좀 부를 때 이제 감성이 좀 달라졌나요? 그때 오히려 더 감성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럼 오늘 안 듣겠습니다. 옛날 하면 찾아볼게요. 그러면 자 다음 트랙 가볼게요. 잘해야겠네. 옛날 하면 틀면 되겠네. 어땠어요? 그때 이걸 불렀을 때랑 요즘 최근 들어 부를 때랑은? 그게 다른 게 그러니까 지금 뭐 나이가 들어서 뭐 감수성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되게 무뎌졌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 때가 20대 딱 중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불러도 그 감성의 종류가 다른 것 같아요. 그 감성의 정도가 지금은 뭐 무디고 이런 게 아니라 맞아. 근데 저 노래를 들으면 나의 20대 중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음악이 주는 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시절로 나를 잠시나마 타임머신 태워주는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정말. 자, 우리 노래 플레이리스트죠. 헤어진 그대가 떠오르는 밤에 첫 번째 곡 녹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부 너였다. 자, 안 가세요? 아, 진짜 영상 틀까요? 옛날에? 그걸 어떻게 기억하지? 나나나나나. 자, 여러분 들리세요? 네. 네, 들립니다. 아니 근데 우리 음악당 하우스 밴드 선생님들 분과 뭐 인연이 있어요? 인연 있어요. 우리 음악 감독님 권태은 감독님은 또 저희 전부너였다와 청혼을 또 작사 작곡해 주셨고. 아, 네. 진짜 작곡해 주셨어? 그래서 지금 부를 노래가 음악 감독님이 써주신 곡이에요. 이때 이 3집 앨범을 프로듀싱 하셨죠. 네, 그럼 우리 전체 앨범을 다. 권태현 음악 감독님께서 옛날 습관이 나오셔서 녹음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시 갈게 이러면
난입하고 우리 태현이 형님 안 그러시겠지 오늘? 안 그러시길 바랄게요 진짜. 지금은 뭐 너무 대단한 음악 감독님이시지만 저 청혼 쓸 때만 해도 좀 쭈구리였어요. 좀 쭈구리였어요. 아 좋다. 근데 다 그런 시절이 있잖아. 그렇죠. 애기였죠. 애기셨죠. 완전 애기였죠. 막내였으니까. 막내였죠. 와 우리 권 감독님께 이런 말 쭈구리. 수가 와 처음이다. 감독님 이거 예능으로 한 얘기예요. 감독님. 아 그런 멘트 없어도 괜찮아요. 프로그램 나왔는데 갑자기 안 냈는데 이탈 나고 그러면은 권 감독님이 뒤끝 뿌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만져가지고. 일부러. 자 그럼 준비됐으면 한번 가볼게요. 네. 가슴을 떼어놓은 채 살 순 없나요? 아무런 느낌도 없는 채로 눈물을 닦으림도 숨 쉴 힘도 이제는 나 없죠. 그대는 숨죽여 속으로 울겠죠. 나보다 더 힘들겠죠. 다음이 또 있다면 그땐 늦지 않게 마음껏 더 사랑할 텐데. 내가 살아온 모든 행복을 더해도 우리의 짧은 날만 못하죠. 가사 봐봐. 와 진짜 가사 봐봐. 어떻게 잊을까요? 어떻게 견뎌낼까요? 나는 기도해요. 사랑이 웃은 나이까지 단숨에 흘러가기.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일 뿐인데 하나 잃었을 뿐인데 세상이 비틀대고 아무 일도 아무 생각도 난 할 수가 없죠. 내가 살아온 모든 행복을 더해도 우리의 짧은 날만 못하죠. 어떻게 잊을까요? 어떻게 견뎌
노을이다 노을이야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감히 오늘 이후로 아 노을이 진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을은 영원히 지지 않네요. 야 오늘 감성 터지시네요. 그러니까요. 야 우리 네 분 어떻게 오랜만에 이미 퇴장하고 계세요. 네 분 어떻게 이미 오랜만에 퇴장하고 계세요. 아 이런 이런 멋있는 말을 했다. 지금 그 얘기하는데 아무도 그냥 쑥 나갔어. 나 있는 줄 알고 멋있게 얘기했는데 이미 다 나가셨어. 아, 이게 너무 웃기다. 웃기다 진짜. 아유. 최고였습니다. 저희가 너무 빨리 일어났죠. 아니 뭐가 그렇게 급해서 너무 꿀잼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감성적인 감상평을 했는데 진짜. 사실 이미 저희는 여기 나가고 이걸 계시는 들렸는데 거예요. 들었어요. 그냥 나와야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재미있었어요. 아니 한 번씩 우리 자 순탁이 형 뭐 그 쟁여놨던 감상평 한번 들어봅시다. 그렇죠. 고민을 좀 했는데 노을은 지지 않는다. 다만 짙어질 뿐. 한번잖아요. 아니지. 이런 식으로 아니지. 표현했어요? 변형을 했잖아요. 변주를 했잖아. 변주를. A 구다리로 A 다시 구간이라뇨 방송에서 구간 형님 구간 저는 그런 이걸 듣는데 그래 이게 가사가 이런 디테일들이 사랑이 웃을 나이까지 단숨에 흘러가길 바랐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사랑은 우스워지질 않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 저는 단어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않죠. 네. 그래서 여전히 너다라는 곡을 아, 연결을 이거는 마무리를 너무 짓고 싶은 이야기다 싶은 거예요. 저희가 나이가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조금 더 들었으니까 네. 조금 구수하게 여전히 너구나. 여전히 너유. 여전히 당신이 올시다. 트로트가 장르가. 아니 근데 오랜만에 네 분이서 이렇게 맞춰보셨을 텐데 어땠어요? 진짜 오랜만에 해보니까. 행사장이 아니라 이렇게 세션들과 함께 저런 녹음실 공간에서 같이 노래를 녹음한 거잖아요. 맞아. 원래는 한 명씩 자기 파트 때 들어갈 때 나머지는 이제 밖에서 듣고 하는데 그죠. 함께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그렇다 보니 계속 다른 사람들의 호흡을 듣고 그거를 이어받으려고 계속 노력했어요. 네. 우성이 형 어땠어요? 음악 감독님이 이 곡을 작업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쭈구리였던 감독님께서 다른 느낌이 또 있었어요. 약간 쭈구리가 좀 사라진 건가요? 다른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예전의 감동. 기억을 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같이 했던 뭐 시간들이 같이 이렇게 엮이면서 노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잠깐만 이게 뭐예요? 상곤이 형이 연애 금지령을 내렸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구나. 2011년도 기사 발췌. 제가 어리석었었죠. 왜 연애 금지령을? 저 때가 이제 2011년이 5년 동안의 그 군복기를 가지고 컴백했었던 시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린 아직까지는 애인이 있으면 음악이 잘 안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인기가 많은 줄 알았던 거죠. 음악이 인기가 있는 건데 지금 사실 후회해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했어도 할 사람은 했고. 솔직히 본인은 연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진짜 솔직히. 2011년이면 누구더라? 그때 그분 아니에요? 같이 저희 술 먹을 때. 그 셋이 있었대요. 셋이. 근데 저희는 이제 상곤이 형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진짜 연애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이런 뜻이 아니라 5년 만에 우리가 오랜만에 앨범을 내니까 이 앨범 활동에 우리가 더 집중하자. 그 얘기로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네. 아 청소기네. 막 청소해 주시네 우리 근성이 형이. 아니 근데 이 와중에 연애를 허락을 받은 멤버가 한 명 있다고요? 아 있죠. 누구죠? 우리 성호가 성호요? 이유와 너무 안 해요. 전에도 그거 별로 저기- 연애를 많이 안 한. 방송어 맞아요. 연애 잼병? 잼뱅? 잼병. 잼병. 잼병이다. 아 연애 고자. 아니 근데 저 표현을 제일 많이 쓰지. 방송에서도 연애 바보. 네, 그래가지고 우리 성호는 연애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굿뉴스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연애를. 네. 사실 5년 만에 컴백을 하면 다 사람들이 잊혀진 가수거든요, 사실. 그때는 연애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없이 그냥 이것만 죽기 살기로 활동을 해도 저희가 다시 뭐 이렇게 복귀를 할까 말까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했던 거고. 근데 이제 형이 약간
농담식으로 저는 이제 별로 연애를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너는 해도 된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셨던 게 박효신 씨가 사람 정말 안 만나요. 공연 중 특히나 더 일부러라도 더. 그리고 정말 지독하게 외로움 속에 스스로 방치를 하다가 무대에서 정말 그 만남이 너무 간절했던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다 에너지를 토해내는구나. 네. 그래서 이게 일리는 있는 거더라고요. 네, 어쨌든 관계거든요, 팬하고도. 멋있는 말들 많이 나왔어요. 지금 본인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데 본인 형은. 초반에 진짜 주정뱅이 이미지만 가지고 가실 뻔했는데. 근데 효신이 형이 그런 외로움을 토해내듯이 형도 한번 토해냈으니까. 왜 내 얼굴에 토를 하냐고. 그게 미안해서 형만 연애를 오케이 한 거예요. 아니 관객들한테 노래로 토해내야 되는데 제 리얼 토해냈네. 뭐라도 해야죠. 상군이 리얼이네. 아 리얼이죠 저는. 정말 리얼리티. 팬들이 직접 팬미팅? 이게 무슨 말이지? 저희가 이제 회사가 없었을 때 팬분들이 저희를 보고 싶어 해주셔서 팬분들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와, 팬사랑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찐이다 팬분들. 네, 너무 감사했죠. 그 전에 히스토리가 느껴지네요, 그 에피소드 하나에서. 그러니까 진짜로 소통을 해왔던 팀만이 가질 수 있는 에피소드. 그렇죠. 그 전까지 잘했으니까 그렇게 네. 되는 거지. 그게 이제는 뭐 어린 10대 팬들도 네. 소속하고 싶다 뭐 이런 어떤. 저희가 음원 같은 걸 내면 이제 리뷰를 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 득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득보는 있어, 뭐지? 있어. 그러니까 요즘 10대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처음 접하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 이제 10대들한테도 득보 소리는 좀 안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아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오히려 기회죠. 네, 새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새 거니까. 재활용하면 되니까. 저보다 오히려 어린 친구들이 와 하면서 신세계로 입덕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러기에는 저희가 참 많이 늙어가지고요. 몸뚱아리가 새 거가 아니에요. 그것부터 신박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이렇게 나이가 많은 오빠들이 있어? 이러면서. 이렇게 나이가 많았는데 이제 데뷔한 거네? 막 이러면서. 와 애가 있는데 데뷔를 했어? 아 겁나 웃겨요. 또 이거 뭔지 너무 알겠는 게 생각해보니까 저도 한참 저희가 이제 활동을 오래 안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아는 형님하고 그러면서 초등학생 친구들은 제가 가수라는 사실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 그럼 뭘로 알아요? 그냥 예능인. 방송, 아 그냥 예능인. 방송인으로. 그러니까 저랑 경훈이랑 호동이 형이 경훈아 그럼 뭐 노래 한번 불러줄까 해서 노래하려고 그러면은 가수예요? 이러고 물어본대요. 그리고 그 앞에서 쏘리 하면은 몰라. 그치. 10살 이런 친구들이 모르는 거야.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때 너무 깐난 애기였으니까. 그렇지. 팬들과 또 늘 소통하고 또 공연장에서도 늘 즐겁게 해주시잖아요. 네. 이번에도 혹시 공연 계획이 있나요? 아 콘서트 계획이 있어요. 콘서트 계획, 네. 12월 달에 12월 언제죠? 대구 시작해서 서울이랑 대전이랑 부산. 그러면은 이 노을 콘서트만의 뭔가 새로운 점, 장점이 있다면? 보통 이제 노래도 되게 애절하게 부르고 막 엄청 감성적인 이런 노래만 부르니까 냈다 되게 조용한 줄 알아요. 아무래도 예. 네. 근데 이제 콘서트를 보고 가시면 되게 활발해서 재밌었다는 얘기가 되게 워낙 많더라고요. 재밌으신 분들이니까 말 잘하고. 예. 그 콘서트 할 때마다 이제 구성을 하다 보면 매번 저런 걸 하지는 않았는데 그죠 구성상. 올해는 좀 재밌는 걸 하려고요. 진짜 좀만 스포해 주세요. 그래도. 그러면 네. 분장을 하고 춤을 춘다. 올해 가수인가요? 한때 날렸었던 가수분들을 아, 분장을 해서. 이렇게 해서 가요 탑10 뭐 이런 것처럼 아 그런 느낌으로. 네, 그런 아 느낌으로 재밌겠다. 해서 제대로 분장도 하고 망가져 보려고 하고 있어요. 야 궁금합니다. 이번에도 한번 기대해 볼게요. 아, 감사합니다. 두 번째 트랙과 세 번째 트랙은 동시에 갈 거예요, 저희. 아 동시에 가나요? 네, 동시에 갈 텐데 네네. 어떤 곡일지. 노을 2집 때부터 멤버들의 그 자작곡이 실려서 네네네. 앨범을 만들 때 저희들의 색깔이 조금씩 들어갔었는데 저희 멤버가 만든 노래가 타이틀이 된 곡이었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그 멤버는 정말 부담감이 많았었죠 그때 당시에. 그렇겠네요. 네, 바로 우리 상곤 형이 쓴 노래거든요. 네. 야, 술만 마시는 게 아니었네. 이 음악적으로도 토를 해내셨네요. 토해내시네. 아, 오늘 한 얘기 많이 하네. 음악적으로. 아이고야.
어떤 노래인지 그럼 직접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제목은 목소리라는 곡이고요. 그리고 2015년에 발표를 했었던 곡이에요. 1월 달에. 한 번만 다시 들을 수 없을까 귓가에 맴도는 네 목소리 굉장히 걱정 많이 했는데 예상 외로 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그래도 차트에 꽤 머물러 있었던 곡 중에 한 곡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소리도 처음부터 뭐 이번 앨범은 멤버가 쓴 곡을 타이틀곡을 할 거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목소리도? 예, 곡을 수집을 하다가 저희가 이거다 싶은 곡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또 써보고 좀 더 곡을 수집도 하고 해보자 하다가 이제 형 곡이 좋아서. 아니 근데 그거는 저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반드시 싱어송라이터의 곡이 더 좋다는 거는 잘못된 편견이라는 거죠. 완전 편견이죠. 그러면 네, 맞아요. 이소라 씨 어쩔 거야? 소라 누나 왜요? 자기 곡 안 쓰잖아. 작사만 하잖아. 근데 그걸 왜 형이 역정을? 아니 그게 그러니까 형이 왜 그게 근데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게 창작의 끝은 결국은 보컬이 완성을 하거든요. 그렇죠. 연주곡이 아니라. 아무리 기가 막힌 가사 곡이라도 부르는 사람이 그거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걸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가 결정되는데 보컬 특장점이 강한 팀의 경우에는 외부곡을 받으면 정말 이걸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에만 온 에너지를 다 쏟아서 그렇죠. 이거를 해석하는데 엄청나게 공을 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이 마무리가 되는데 오히려 곡 작업까지 하면 내가 이 탄생 과정에 관여한 사람으로서 조금 생각이 좀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네, 그 정확하세요. 저희 생각도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가서 많이 맡겨달라. 최고시죠. 바쁘셔가지고. 제가 뭘로 떠는 줄 아세요? 빠른 작사. 빠른 작사. 빠른 작사 김이나. 네. 1억만 주면은 만들어 저거 드린다. 막말하네 진짜. 진짜 믿으시겠어요. 네, 그게 말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트랙이 우리 목소리. 예. 그럼 세 번째 트랙은 저 이번에 신곡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신곡 네네네. 되는구나. 제목이 늦은 밤 너의 집 앞 골목길에서. 그런데 이게 뭐랄까 난 술 한잔 하면서 괜찮은 듯 얘기하며 널 털어냈는데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 번 더 떠오른 기억 제목이 길다. 네. 왜 요즘은 제목을 좀 길게 가요 오히려.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 핸드폰으로 차트 볼 때 끝에까지 안 보이는 제목. 그 악동 뮤지션 노래도 되게 제목을 어떻게 길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너를 사랑했던 것인가. TXT라는 분들인데 9와 4분의 3 승강기 이런 제목이 있는데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가긴 했었나요? 뭐 어쩌고. 와. 와, 이게 긴 제목들이 또 잘 되네. 그러면 우리 목소리랑 요 노래 이 노래. 늦은 밤 기니까 낫게. 이 노래로 해도 돼요. 목소리랑 늦은 밤 너의 어느 날 너의 집 앞. 늦은 밤 너의 집 앞 골목길에서. 아, 좋습니다. 자, 갈게요.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줄이기에도 좀 힘들다. 그 늦너 이상해. 늦넉을 힘드네. 야, 우리 네 분이 앉아있기 좁진 않죠? 좁아요. 네, 왜냐면 부하걸 누나들 나왔을 때는 여유가 있었거든요. 저기 자리가. 어깨들이 네. 그러니까 어깨들이 다 커서. 그렇지만 거기서 잘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면 가보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가만히 너를 떠올려보기도 했어. 기억 속 네가 흐려진 만큼 잊혀진 거란 믿었어. 지워질 거라고
갈수록 너의 그 모습보다 아련한 향기보다 그리워. 단 한 번만 다시 들을 수 없을까. 귓가에 맴도는 네 목소리. 이렇게 너를 부르면 언젠간 들을 수가 있을까. 사랑한 날에 네 목소리. 사랑한다는 말이 익숙해질지. 그때 우리 헤어졌어. 한동안 너의 따스히 건네도 그 말을 잊은 채 너와 다시 만나고 너를 안고 싶었던 지난 날의 내가 참 미워. 단 한 번만 다시 들을 수 없을까. 귓가에 맴도는 네 목소리. 이렇게 너를 부르면 언젠간 들을 수가 있을까. 사랑한 날에 네 목소리. 그렇게 떠나가던 날 끝없이 나를 소리쳐 부르던 그날의 널 잊을 수 없어. 너의 목소리로 가득한 그 거리도. 단 한 번만 그때처럼 다시 한 번만 귓가에 맴도는 네 목소리. 이렇게 너를 부르면 언젠간 들을 수가 있을까. 사랑한 날에 네 목소리. 사랑했던 네 목소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오랜만이다. 이 시원시원하게 진짜. 와 진짜 시원하다. 야. 아련했다 시원했다 아주. 네 목소리. 아우 잘한다. 진짜 오늘 느낌 좀. 맹구 아닌가요? 고주망태 아니야? 고주망태? 고주망태. 사랑해 말이야 우리. 저희 갈까요? 아니. 신곡 부르셔야지. 네, 신곡 부르셔야 되는데 자 첫 라이브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듣는 손님이고. 네, 맞아요. 라이브에. 저 뭐 하나 얘기 드리고 싶어요. 김이나 작사가님이 노래를 쭉 들어보시고 네.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참 좋다 그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궁금해서. 오케이. 네, 왜냐면 저희가 있거든요. 딱 그 한 부분이. 오 진짜요?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각자 가장 좋은 딱 그 가사 그 부분 포인트로. 좋아. 자 그러면 어느 날 늦은 밤. 늦은 밤 너의 집 앞 골목에서 들어보겠습니다. 골목길에서. 아 외워주시면 안 골목길에서. 돼요? 아 이게 야 이거 제목 계속 들어야겠다 이거. 네.
되었어. 그때 너의 웃음, 너의 목소리 잊혀진 것 같아. 시간의 위로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알아. 아픈 네 얘기도 적당히 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게 뭐랄까, 난 술 한잔하면서 괜찮은 듯 얘기하면 널 털어냈는데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 번 더 떠오른 기억에 걸음을 멈춰서서 이렇게 울고 있어.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돌려 나 바라다 주던 익숙한 길을 가. 밤이 깊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손을 흔들면서 인사하던 널 봤어. 그런데 이게 뭐랄까, 난 술 한잔하면서 괜찮은 듯 얘기하면 널 털어냈는데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 번 더 떠오른 기억에 걸음을 멈춰서서 이렇게 울고 있어. 아무도 없어서 참 다행이야. 나 이렇게 편안한 노래 부를 수 있는 걸. 외로운 위로겠지만 그래서 이제 뭐랄까, 난 널 생각했어도 괜찮은 듯 얘기하면 다 지워냈는데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 번 더 떠오른 추억에 걸음을 멈춰서서 또다시 울고 있어. 감사합니다. 노래 마지막 끝나고 피아노 너무 슬프다. 그죠. 우리 음악 종사자가 아닌 평론가도 작사가도 아닌 제가 얘기하면 저는 그 처음에 우성이 형 부분이었나요? 그런데 이게 뭐랄까 하면서 저도 술 마시면 이제 야 그런데 이 뭐지? 이러면서 설명하게 되거든요. 이러면서 내 스스로에게 이제 얘기하고 이 부분이 난 술 한잔 하면서 괜찮은데 다 얘기하면서 널 털어낸데 이 부분이 저는 좀 거기 후렴 시작하는 가사치고는 좀 약간 묘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되게 마음에 들었었어요. 자 이 그럼 노래 우리 들었을 때. 타기 형은 저는 좀 다릅니다. 아픈 내 얘기도 적당히 할 수 있어. 아픈데 얘기 적당히 할 수 적당히 할 수 있어. 이 어떤 그 감정이 딱 뭔지 알겠어요. 네, 근데 사실 그 적당히 할 수 있는데 그게 또 아픈 거잖아요. 네. 네, 그 표현이 참 좋았어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요 두 지점입니다. 그러세요? 네. 본인의 의견도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그게 내가 아 근데 됐어 먼저 다른 하면 걸로 얘기해줘. 왜 하려는데 뺏겨요 자꾸 우리 거. 어쩔 수가 없어. 아 누나 또 다른데 꽂힌 부분 해줘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데 이게 그게 뭐랄까가 너무 좋아. 너무 좋은 이유가 앞에 저 줄이 있어서였어 나는. 적당히 털어낼 수 있다라고 하고 이게 적당히 어느 정도 할 수 있어라고 인정했다는 건 진짜 완전히 잊었구나라는 느낌인데 딱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하는 그 감정이라서 그 연결 지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인가요? 저희는 2절 후렴 바로 전에 균성이 파트
밤이 깊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손을 흔들면서 손 흔드는 날 인사하던 봤어. 널 봤어. 그러네. 그러니까 항상 그 자리에서 인사를 했던 거예요. 예, 그게 뭐 만날 때 인사를 하든 헤어질 때 인사를 하든 그 표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밤이 돼서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인사하던 널 봤어. 없는데 그냥 본 거잖아요, 자기가. 무섭네요. 귀신 아니에요? 저는 거기가 너무 좋았어요. 귀신.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작사가로서 노을의 이 취향과 보컬 톤들과 완벽하게 분석이 됐기 때문에 맡기실 일만 남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야 진짜 꼭 너무 써주세요. 감사하죠. 보니까 약간 문학적인 비유가 살짝 가미되는 거를 좋아하시면서도 구어체가 살짝 섞여서 입체감이 생기는 거를 또 좋아하시는 맞아요. 잘 알겠습니다. 정확하시네요. 야 이거는 그만큼 이제 단가가 맞아야 된다는 뜻의 손 모양인가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작사가. 아닙니다. 역대급 팀버랜드 수준으로 받는다고. 조용히 하시고요. 자, 이제 사실상 녹음은 다 마쳤어요. 네네. 그렇지만 사연이 하나 왔거든요. 네. 맞아요. 사연 날라온 거 한번. 오. 여기 있어요. 제 아내의 결혼을 축하해 주세요. 좋은 소식이네요. 안녕하세요. 올해 43이 된 남편입니다. 제 아내는 언제 봐도 참 곱고 고운 여자예요. 1년 정도 연애하다가 함께 산 지는 12년이 되었는데요. 학원 인테리어 때문에 만났다가 서로 반하게 되었지요. 그때 아내는 학원 선생님이었고 저는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교제 중에 저희에게 천사가 찾아왔고 아내를 위해서라도 결혼식을 꼭 올리고 싶었지만 양가가 크게 부딪혔어요. 결국 아내는 처가와 연을 끊기다시피 했지요. 살아오면서 아내는 한 번도 절 원망한 적이 없었어요. 너무 미안하고 고마운 사람이죠. 그런데 작년에 아내가 갑상선암에 걸렸어요. 다행히 잘 치료받아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만에 홀로 장인 어르신을 찾아뵈었습니다. 저희 이제는 작지만 집도 장만했고 제 이름으로 된 가게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내의 아팠던 근황과 가족 사진을 전달드렸습니다. 사진을 한참 보시던 장인 어른께서 한마디 하시더군요. 그래서 결혼식은 안 올릴 거냐? 늘 굳게 닫혀있던 그 문이 너무 두려웠기에 그간 찾아뵙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내에게 전화하니 아내는 아버님을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펑펑 울더군요. 두 사람이 전화하는 모습을 보다가 저도 얼마나 울었던지. 그리고 우리 다음 달에 드디어 양가 어르신을 모시고 결혼식을 올립니다. 연애할 때 아내가 참 좋아하던 노래가 바로 노을의 청혼이었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직접 들려주려고 아이들과 같이 연습 중입니다. 음악당에 노을이 나오신다는 소식 듣고 오랜만에 꼭 들어보고 싶어서 신청드립니다. 이 노래 들으며 남은 생 더 열심히 아끼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와, 저 글이 너무 성호 형 울어. 아니 그냥 그 끝에 그냥 두 분만 식을 안 하셔서 식을 하기로 됐어요. 그건 줄 알았는데 네네. 다 양가. 예, 부모님을 모시고 했다는 거 그거는 이제 그러게 말이에요. 인정받았다는 거고. 진짜 얼마나 너무 슬프지만 따뜻한. 네. 너무 따뜻한 거죠. 행복한. 그리고 이 남편분의 사랑이 너무 느껴지는 게 저희의 결혼이 아니라 오롯이 제 아내의 결혼을 축하해 주세요. 그렇네. 네, 모든 축하를 내 진짜. 아내를 위해서 그러게요. 받는다는 게 전 너무 감동이었어요. 구주네.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을까. 그럼요. 반대를 우리 순택 형님은 양가 다. 아니 뭐 절 보자마자 오케이. 너무 확인 안 된다고 형님 막 그냥. 아니 확인 안 된다고. 우성 형도 네, 저희도. 양가 부모님께서. 네. 보통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더 애틋한 것 같아요. 그죠? 진짜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엄청나게 아픔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당연한 게 없을 거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새삼스럽게 행복하실 거잖아요. 야 그럼 이분께 어떻게 청혼을 불러드려야죠. 상곤이 형이요. 청혼 가장 먼저 첫 소절을 시작해요. 기다리란 말만 하면서 외면했죠 오랜 시간 조금
기다리면 그때가 올 거라고 someday. 근데 그 가사가 사연과 너무 잘 어울려서 그렇네. 굉장히 오늘 그 부분 부를 때 감정이 그 전과는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음악당 배지. 네. 배지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고니야 배지 한번 꽂아봐라. 어디나 여자 거지 하잖아요. 배지 한번 배지 한번. 오만하구만. 우선 이분은 저희가 그냥 대충 던져놔도 엄청 좋게 포장을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듣는 내내 그냥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선택했습니다. 만장일치였죠 저희의, 그치? 노래 취향을 저격한 음악당의 취향 MC는 과연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김이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포장업체. 빠른 작성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인사입니다. 앞으로도 수습해야 되거나 포장해야 될 사건을 사고 나시면 예, 제가 항상 입장 정리해드리도록. 아니 너무 좋게 말씀해 주신 것도 우리 세 분 다 그렇게 해주셨는데 중간중간에 가사에 대한 부분을 또 이나 씨의 그런 마음, 생각들을 듣는 그 시간이 굉장히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간들이 이 선택에 많은 큰 저는 뒷모습에 반했습니다. 아 진짜 계속. 예. 약간 김경호 형 느낌 나죠? 뒤에서 보면. 감사드립니다. 뭐 금주에 그럼 신청곡 하나 뭐 어디 골라나 보슈. 이렇게 꼭 그렇게까지 불쾌하셔야 되는지. 플로어에서 한번 찾아보슈. 저는 그렇다면 요즘 노을과를 보면서 생각난 가수가 있어요. 스위스로요? 아닙니다. 박정현 씨인데요. 박정현. 왜냐 공연장을 가보고 나서 너무 위대했지만 정말 홀딱 반했었거든요. 저 오늘 겪어본 결과 공연장에 가시면 여러분 이미 노를 알고 있었더라도 하나도 안 게 아니라는 점. 포장 좋다. 이미 노를 알아도 네. 하나도 아시는 게 아니래요. 예. 저희 소속사로 좀 모시고 싶다. 예. 홍보 마케팅 팀으로. 바지로라도. 그리고 저는 다시 사랑이라는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곡이에요. 2019년 8월 16일 발표가 됐어요. 처음으로 사랑에 빠진 것처럼 널 사랑할게 이 순간부터 너는 나의 마지막 사랑으로 부를게. 네네 다시 사랑이라고. 작사는 뭐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한 것 같아요. 이 누나는 진짜 아니 이거는 정말 이거는 그 저 게임이 법칙에 어긋나는 거지. 이건 계속 자기 곡만. 그러니까 이 누나는 아니 이 누나 술을 한 잔도 못하는데 상술이 그냥 장난이 아니야. 이 누나는 진짜. 보셨죠? 다음에 제가 가사 쓰면 어디서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네, 제가 홍보를 하고 있겠죠. 그 이렇게 했기 모습을 때문에 이 어필한 자리까지 겁니다. 오신 거지. 그렇죠. 아니 우리 이철 씨 배지 너무 원하시는데 이거 스티커라도 붙여줘야 돼요. 그래 그거라도 먹고 떨어지라고. 좋아해. 저희가 다 인정 욕구에 메마른 사람들이라. 그렇다면 네, 마지막 곡들 한번 해보게나. 자 그러면 청혼 들으면서 저희는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이제 소감 우리 성호 형부터. 또 저희랑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분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진짜 얘기할 게 많더라고요. 가사에 대한 얘기도 깊이 있게 하고 그런 프로그램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좋았습니다. 네. 진짜 모든 것을 토해내고 가는 우리 고니 형. 네, 저희가 사실 이렇게 넷이서 같이 토크쇼에 출연해서 뭐 이렇게 토크해본 적이 많지는 않은데 굉장히 오랜만에 출연을 해서 되게 기분이 좋았고 무엇보다 이제 음악을 테마로 얘기를 계속 풀어 나가다 보니까 또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서 저희는 또 편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언젠가 다시 또 한번 출연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네 분 청혼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다음번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청혼을 여기서 오랜만에 라이브로 들을 줄이야. 진짜. 여기서 부르실 거예요? 너무 웃어. 성대가 완전히. 남편분께서 제 아내의 결혼을 축하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 부를게요. 근데 저는 남편분도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그럼요. 네. 축하드립니다. 두 분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그럼 한번 가볼게요.
기다리란 말만 하면서 외면했죠 오랜 시간 조금 기다리면 그때가 올 거라고 someday yeah. 그대 원하는 그 말을 알면서 얼마나 오래 기다린 줄 알면서 이제야 말하네요 You don't have to cry 울지 말아요 고개를 들어봐요 이제 웃어봐요 I will make you smile 행복만 줄게요 언제나 그대 곁에서 영원히 Don't be afraid 모두 잘 될 거예요 고마워요 이런 날 믿고 기다려준 그대 My love yeah. 미안하다 말보다 먼저 하고픈 말 있죠 yes. 그대에게만 전해주고 싶던 말 하지만 결국 하지 못했던 그 말 나와 결혼해줘요 You don't have to cry 울지 말아요 울지 말아요 고개를 들어봐요 이제 웃어봐요 I will make you smile Yes I will 행복만 줄게요 언제나 그대 곁에서 영원히 Don't be afraid 모두 잘 될 거예요 기다린 속에 흘린 그대 눈물을 알기에 이제 돌려줄 거예요 그대 사랑을 You don't have to cry 울지 말아요 고개를 들어봐요 이제 웃어봐요 I will make you smile 행복만 줄게요 내 곁에서 영원히 Don't be afraid 모두 잘 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 번 더 떠오른 추억에 걸음을 멈춰서서 또다시